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 잼돈입니다. 제가 새로운 액션캠을 샀습니다. 잘 들리시죠? 마이크도 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샀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40살이 좀 넘으니까 남자 나이 부록, 이제 친구들도 이제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뭐 혼자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이제 뭐 하지? 대부분 이제 회사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이제 남 밑에 근로를 하다가 이제 그만둬서 또는 그만두게 될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를 뭐 저는 그 고민을 10년, 15년, 1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30살, 32살? 그래서 아니구나. 제가 2016년인가? 지금 26년이니까 2016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10년째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저는 선배인 거죠, 선배. 나도 이제 그만두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종의 좀 너는 먼저 10년을 먼저 회사를 그만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이 나이대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나이인가 봐요. 예전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청울림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빨간색 책이 있습니다. 나오경이라고. 새록새록하네요. 나오경. 청울림님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 책의 저자인 청울림님도 40쯤에 지금 제 나이 즈음에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던 걸로 그 책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이 나이가 이제 벼랑 끝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50이나 여기서 10년 더 지나면은 50이잖아? 50이 되면 더 이상 도전하기가 어려워. 이제 나의 어떤 열정이나 체력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때 되면은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그때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때는 그나마 좀 체력도 있고 뭐 IT나 뭐 이런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크게 뒤처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물론 지금 뭐 10대, 20대들이 하는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더욱이 뭐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해서 더더욱 유행에 좀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유행을 막 한 대 막 쫓아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시기인 40대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이게 자식이 없는 사람, 즉 나의 생활비,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물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내 생활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입장과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 계속 돈 벌어야죠. 뭐 해? 응? 돈 벌어야지. 뭐 자기 자식 팽겨주고 뭐 자기가 나는 이 길이 나의 길이야 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길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저는 좀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안 한 이제 친구들 또는 동생들, 그 친구들이랑도 이제 술 마시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진로를 사실 이런 거를 한 10대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좀 안 하지 않나. 진로라기보다는 직업에 대한 선택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성적에 맞춰서 가장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이거를 선택하고 내가 그 직업에 그런 보통은 이제 회사원이겠죠. 네, 왜냐면은 페이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속돼서 회사의 근로를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들 갔는데 이제서야 이제 40쯤 돼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인가? 그래서 50대 되면 나는 명퇴 당하고 회사에서 나가고 그때 돼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제 그 벼랑 끝으로 걸어가면서, 벼랑 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맞나?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단지 저는 그 생각을 10년 전에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로또 1등이 돼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야, 로또 1등 돼서 내가 돈이 펑펑 많아지면 내가 뭐 하지? 빈둥빈둥 놀아? 맨날 놀아? 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해외여행 한 열흘만 가도 집 생각 나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날 수 있어요. 나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이게 노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논다는 것도 진짜 물론 뭐 놀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논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일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내가 펑펑 써서 쓸 만큼의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40년, 이제 지금 40살이니까 그냥 40살 뒤에 죽는다고 칠게요.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40년 뒤에 죽는데 그거를 좀 땡겨보자는 거야. 한 10년쯤으로 10년쯤으로 확 땡기면은 나는 무엇을 하지? 어차피 시한부잖아요. 40년 시한부인데 10년으로 땡겼다고. 아니면 또는 5년 또는 3년 3년 정도로 땡기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지금 회사를 그대로 다닐까? 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나는 3년 살이가 되는 거야. 내일 하루 자면은 3년 이렇게 3년쯤 뒤에, 그거는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친구한테 1년이라고 얘기했더니 야, 1년이면은 나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뭐 놀래 이러더라고요. 그래? 야, 너한테 1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한 5년 3년에서 5년쯤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좀 짧은데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7년은 어떠냐 그랬더니 7년은 고민 좀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되는 시기가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고민되는 시기.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5년이라고 칠게요.
아니다. 고민되는 시기, 나의 인생의 시한부라고 쳤을 때 내가 놀 수는 없지만 뭔가 해야 되는 그 시기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차피 이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데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행복은 저 멀리에 있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지금으로 땡겨올 순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지금으로 땡겨와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고생해서 고진감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근데 낙이 점점 계속 뒤에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살 수 없어. 그래, 그러면은 나는 애초에 그걸 살 수 없다고 단정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포기해야 돼. 내가 뭐 포르쉐건 뭐 별장이건 뭐 서울의 아파트건 그걸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뭐지? 그게 나의 행복의 진짜 행복인가? 그게 10채쯤 되면은 행복할까? 페라리가 뭐 10대쯤 있으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페라리가 한 대 갖고 싶었던 나의 로망카가 있는데 그게 10대쯤 되면 나는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거를 행복으로 가치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멀리 있는 행복을 지금으로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멀리 있는 행복을 땡겨오는 방법. 하지만 참 제가 이제 40이지만 20살 친구들은 사실 그 방법에 이미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가까운 친구들. 이게 뭐냐면은 이제 20살 어떤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소득이 없지만 어떤 일을 파헤쳤을 때 한 몇 년이면 될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만 시간을 306 그러면은 1만 시간을 하면 어떻게 되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 시간 나누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내가 여기에 진짜 몰입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못해도 18시간은 하지 않겠어요? 18시간 정도는 하겠지, 하루에 18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다면은 555일이 걸리네요. 555일이면은 뭐 빈둥빈둥 조금 그래 18시간 조금 심했다라고 치셔도 3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55일이니까는 최소 2년에서 3년 365일이니까 1년이 최소 3년 정도를 내가 여기에 몰입해서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시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대략 1만 시간의 법칙을 초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진짜 좋아서 하니까 하루에 18시간 못할까요? 나 이거 좋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죽겠다는 거는 내가 그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밥 먹으면서도 그게 막 생각이 나잖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심지어 밥을 안 먹어도 막 했다고. 저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근데 20대 때에는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친구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아직 독립하지 않은 시기야. 내가 어떤 뭐 처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파헤치면 되는 시기라고. 그때 딱. 우리나라는 물론 그때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만 물론 군대 2년 2년 버렸다고 쳐. 그러면은 22살부터 해서 25살까지 파헤칠 수 있다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의 제가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때 열정도 있고 진짜 뭐 라면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때 나이에는 할 수 있다고. 저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나이가 40, 3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결혼해가지고 애 생기면 이제 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가만히 숨 쉬어도 15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으려면 나는 1만 시간, 3년 동안에 어떤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그럴 시기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대 친구들, 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내가 처자식이 없어서, 부양가족이 없어서, 고정 수입이 없어도 되는 친구들은, 너무 좋은 시기예요. 내가 여기를 막 몰입해가지고 파헤칠 수 있잖아. 그런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돈 안 벌어와도 되잖아. 엄마가 집에서 다 먹여주는데. 다 뭐, 집에서 밥 나오지, 재워주지. 핸드폰 공짜지. 뭐야, 인터넷도 공짜지. 컴퓨터도 있지. 뭐 아무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야 이제. 내가 여기에 3년 동안 뭘 몰입해야 되지? 근데 40대 때는, 근데 20대 때는 그 열정이 있다고.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제. 근데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내 스펙으로 여기를 입사해야 돼. 만약에 지금 입사하지 않고 3년 동안 빈둥빈둥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은 3년 뒤에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나는 신입사원으로서 나이가 남들보다 3년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뽑아 채용 가능성이 낮을 거야.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스펙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은 어디를 입사했냐, 입사하면은 바로 뭐 나와요? 돈 나오지, 돈. 입사하고 한 달 일하는 순간 막 이제 통장에 200만 원 300만 원 꽂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가 달라져? 먹는 게 달라져. 옷도 달라지고. 일단 돈 벌면은 막 핸드폰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이제 1년쯤 지나면 차 사는 거지. 근데 나는 3년 동안 아직도 개고생을 하고 있어. 아니 1년 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 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하겠지. 나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그 길이 맞다는 거야. 그 길이. 왜냐면은 멀리 있는 행복을 이쪽으로 땡겨오는 길이라니까. 더 빠르게 땡겨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녀랑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가장 짧은 선을 그은다 그러면은 A 지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긋겠죠. 대각선으로. 하지만 여기서 쇠구슬을 내려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그으면은 그게 더 빠른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됐잖아. 하지만 거리는 더 길어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대각선이 더 짧다고. 근데 왜 어떻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더 쇠구슬이 여기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더 빠르냐 이거야.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행복에도 이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이 착각은 그러다가 내 죽으면 어떡할 건데. 죽으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개그맨 그 누구죠? 갑자기 고경환님이 참 생각이 나네요.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고경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서울에 집도 사고서는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눈 떴더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유언을 남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 참 억울하죠. 저는 10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억울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진짜 빈둥빈둥 놀았어요. 야 씨, 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저는 물에 빠져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 가던 아저씨가, 맞은편에 아저씨가 구해줬는데, 그 이후로 뭐랄까요, 내가 언젠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오늘도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충격이, 트라우마? 물이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요즘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은 물 한 3번만 먹어봐요. 가라앉아봐.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 그지 같아. 이제 난 온 몸에 의식은 있어. 눈은 떴는데 내 머리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돌에 부딪혔는데, 수중 아래 가라앉아가지고 의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찰나지. 한 1초 2초밖에 안 돼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져. 허우적 해서 이제 아예 이제 실신을 한 거지.
그러고선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떤 아저씨가 눈 떴더니 바위 위에 거꾸로 있더라고. 옆에 보니까 아저씨가 온몸이 다 젖은 채로 이러고 있더라고. 그 아저씨가 날 구해준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나게 놀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뭐랄까요, 죽음에 대해서 더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 죽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해? 재수없게? 뭐 이런 재수없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언제 죽을지 몰라. 매일매일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십 명씩 죽어. 하루에 7명씩 평균적으로 죽는다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물론 5천만 명 중에 7명이니까는 그것이 로또 되는 것보다 힘들지만, 아닌가? 로또 되는 것보다 쉬운가? 아무튼 그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나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깨닫지. 남이 월급 주는 회사에 당장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출근하겠어요? 안 하지. 출근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안 하지. 당장 다 세표 때려치고 뭔가 하겠지. 그래서 그 시기를 일주일로 땡기면은 너무 짧은 것 같고 1년도 짧은 것 같고 3년쯤이 적당한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막 아둥바둥 돈 벌어서 돈을 모아서 뭐 상급지 이제 막 집을 급지로 나눠. 지금 이건 미친 거야. 서울 아니면은 다 무슨 그지야? 아니잖아. 얼마나 저는 서울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차 막혀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싫어요. 내가 막 차 안에서 막 신호 걸려가지고 막 도로 복잡하고 사람 많은 게 저는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사람 없는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적당히 해야지, 적당. 그래서 사람 많은 서울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 산다고 하면은 저는 세종이 되게 좋더라고. 세종 쾌적하고 도시가 좋잖아. 근데 유흥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제 누구랑 술 마실 나이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진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젊을수록 이게 가능해. 그래서 저는 제 애들한테도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요. 공부야. 공부하면 안 돼. 공부 잘해가지고서는 재수없이 의사 되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서는 그 중에서 이제 치과 의사. 나는 입냄새 맡기 싫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입냄새 맨날 맡아야 되고, 그렇다고 치과 차려놨는데 치과는 때려치울 수도 없고 대출은 받았고 맨날 이 치과에서 있어가지고서는 심지어 일요일도 진료 봐야 될 바니야. 요즘에는 365 병원도 365 있잖아요. 쉬는 날 없이 명절도 안 쉬어. 그런 물론 그 의사분들이 불행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되면은 불행한 거잖아요. 돈을 아무리 주면 뭐해. 그 돈 때문에 내가 그만두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재수없이 공부 잘하면. 우리나라 공부야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잘하는 유리한 구조잖아요. 암기 위주니까. 공부를 남들이 생각해 놓은 공부라는 게 뭐야? 사실 공부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아닐 텐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뭐야? 암기지, 암기. 암기가 공부냐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결정되어서 정의 내린 거를 내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로 시험 봐가지고 얘 공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냐고. 그게 공부가 아니지. 이제는 AI 때문에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AI도 못 내려주잖아요. AI가 그거를 어떻게 내려줘?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데. 물론 AI가 내려주는 분야도 있겠지만 아닌 분야가 훨씬 많다. AI가 물고기 잡아줄 거예요?
물고기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AI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진짜 현실의 그 로드에서는 메커니즘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다 라는 거죠. 아무튼 괜한 헛소리를 엄청 했는데 25분이나 찍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냥 행복은 땡겨와야 된다. 빨리. 빨리 나한테 이 멀리 있는 행복을 땡겨오는 사람이 승자야. 그게 승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인생 빨리 행복을 앞으로 땡겨오자. 이상입니다. 재밌게 돈 벌자 잼돈이었습니다. 안녕.